때는 1944년 5월 8일 일본군이 인도를 공격하고 인팔 전투가 시작한 지 61일 차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야마모토 소장과 그가 이끄는 일본군 별동대 6,000명입니다. 그 시점 야마모토 부대는 인팔까지 70km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미 식량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야마모토가 상식적인 지휘관이라면 작전을 중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무모한 공격을 지속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코앞에 영국군의 팔렐 비행장과 보급 거점이 있어서였습니다. 딱 23km만 더 가면 달콤한 영국군 보급품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만 점령하면 식량난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급품 노획 작전, 야마모토 부대의 마지막 공격 이야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야마모토의 작전. 1944년 5월 야마모토 부대 주력은 텍노우팔 마을 인근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엔 전력이 약화된 제213연대를 중심으로 제215연대 일부 그리고 지원원 2개 대대까지 합해서 약 4,000명의 보병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포병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영국군 1개 여단 약 2,400명이 셰넌 능선의 고지대를 따라 도로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야마모토의 작전을 보겠습니다. 야마모토는 우선 자신의 주력 부대로 영국군을 공격해서 팔렐 비행장까지 길을 열기로 합니다. 그러는 한편 1개 대대급 별동대로 과감한 우회기동을 펼쳐서 영국군 뒤통수를 공격할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군에 가담한 인도 원주민 부대가 남쪽에서 함께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방향에서 비행장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야마모토의 작전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미 보급품도 바닥났고 당장 병사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는 고도 1500m의 정글 산속입니다. 보병 기동이 극히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월부터 인도의 몬순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들 역시 작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야마모토 부대 주력의 공격. 5월 초에 영국군과 야마모토 부대 주력은 셰넌 능선을 따라 있는 고지대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서쪽 크레타와 스크래기 2개 고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를 우회해서 5월 8일에 린치 핀플 고지를 함락시켰고 서쪽 크레타의 영국군이 포위될 위기에 처합니다. 당시 일본군은 니폰 고지에 강력한 포병대를 배치했고 이를 통해서 보병 공격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인팔 전투 이후 일본군이 버리고 간 대포와 장비들입니다. 대단한 건 장비 대부분을 분해해서 병사들이 직접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글 산악행군 약 200km를 이걸 끌고 온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군의 근성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인팔 전투에서 일본군이 이용한 대포 사진입니다. 옆에서 관찰하는 영국군도 이걸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5월 9일 새벽 4시 야마모토 부대는 서쪽 크레타 고지에 대규모 반자의 돌격을 가합니다. 이로써 방어하던 데번스 연대 제1대대 병력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5월 10일 영국군 1개 대대가 포위망을 풀기 위해 공격해봤지만 일본군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영국군은 고지를 포기하고 퇴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크래기 고지가 영국군 최전방 방어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는 지체 없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크래기 고지 전투. 5월 10일 밤 일본군은 스크래기 고지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한 차례 포격이 가해졌고 보병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야마모토 부대는 작전 통틀어 가장 큰 반자의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영국군 최전방 방어선이 돌파되고 고지 일부를 일본군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5월 10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전투 직후의 스크래기 고지 모습입니다. 격렬한 전투로 정글은 완전히 불타서 사라졌고 고지는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결국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영국군 기록에 따르면 이날 스크래기 고지에서 일본군이 무려 800명의 전사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조금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록에서도 일본군이 그날 밤에만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큰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팔렐 비행장 인근에 매복해 있는 영국군 기관총입니다. 이런 자동 화기 앞에 일본군 보병들은 맨몸으로 총검 돌격을 가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스크래기 고지 산기슭에 참호를 구축하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7월까지 버텼습니다. 이 사진은 스크래기 고지에 일본군이 만든 벙커입니다. 구르카 대대 병사가 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벙커가 고지 곳곳에 미로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군이 그간의 전투로 입은 피해도 컸습니다. 예컨대 데본스 연대 제1대대는 열흘간의 전투로 사상자 200명을 냈습니다. 열흘 만에 대대원 4명 중 1명이 죽거나 다친 겁니다. 손실이 컸기 때문에 제80 인도야단은 일단 물러나고 제37 인도야단이 셰넌 능선 방어에 투입됩니다. 제37 인도야단은 3개 구르카 대대와 지원원 2개 대대까지 합쳐서 총병력 4,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일본군과의 전투에 앞서 탄약을 옮기고 있는 구르카대대 병사들입니다. 이러한 인도 출신 병사들은 연합군의 인팔 전투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에서 21일 밤 야마모토 부대는 3번이나 반자의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도착한 영국군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 일본군은 단 한 번도 안 쉬고 75일째 작전 중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팔렐 비행장에서 방어진지를 준비하는 영국군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야마모토 부대 주력이 비행장까지 도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방어진지는 쓰일 일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의 우회 공격, 스크래기 고지의 영국군이 너무 완고하자 야마모토는 이를 우회해서 더 전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 목표는 지브롤터 고지입니다. 일본군은 여기를 5185 고지라고 불렀습니다. 야마모토는 제15사단에서 보내진 2개 대대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5월 20일 밤부터 공격을 가해서 마침내 5월 23일에 지브롤터 고지의 산마루를 점령합니다. 이로써 말타와 스크래기 고지의 영국군이 차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영국군은 즉시 반격을 가해야 됐습니다. 바로 다음날 영국군 2개 대대가 지브롤터를 공격합니다. 5월 24일 하루 종일 고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군은 일본군을 쫓아내고 고지를 탈환합니다. 일본군은 지브롤터 고지에서 벌어진 4일간의 전투로 전사자 150명을 냅니다. 이걸 끝으로 야마모토 부대 주력은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합니다. 한편 일본군 한 개 대대급 별동대가 정글 산악지대를 돌파하며 우회기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4월 말에 랭올 마을 인근에서 공격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한 개 여단으로 비행장을 방어하고 있었고 공격은 실패합니다. 이후 영국군은 셰넌세들 북쪽 산들에서 소탕전을 벌여서 일본군을 쫓아냅니다. 그러는 사이 인도군 선봉대 300여 명이 남쪽에서 비행장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5월 2일에서 3일 사이 프롬천방 마을 방면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어하던 구르카대대의 공격으로 사상자 100여 명이 발생했고 작전은 실패합니다. 인도 병사들은 보급품이 바닥나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군 공격이 모두 실패하면서 팔렐 비행장의 영국군은 쾌적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팔렐 비행장 진지에서 쉬고 있는 병사들입니다. 뒤에서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마모토의 마지막 공격. 5월 말에 야마모토는 낙담했을 겁니다. 그의 작전은 팔렐 비행장을 세 방향에서 공격해서 함락시킨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5월에 이 시도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작전은 망했습니다. 그렇게 6월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점 일본군 수백 명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작전 시작할 때 일본군은 겨우 21분의 식량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90일이 경과했습니다. 병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장마철이 겹치면서 온 세상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야전에서 생활하는 일본군은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진흙탕으로 변한 팔렐 비행장의 모습입니다. 비행기가 진창에 빠져서 못 움직이자 병사 30명이 달라붙어서 이를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크래기 고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격을 가하기로 합니다. 이 공격을 위해서 2주간 착실하게 포병대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6월 9일 야마모토는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인팔 전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격렬한 포격이 스크래기 고지에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최후의 공격을 가합니다. 이때 사실상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병사들은 다 투입됐습니다. 이 처절한 공격을 묘사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필사적인 일본군이 때를 지어 진흙탕을 헤치고 민둥산을 올라왔다. 이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최후의 결사적인 시도였다. 방어하던 영국군 병사들에게 이 공격은 Last Do or Die Attempt로 보였다고 합니다. 최후의 죽기 아니면 살기 공격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이나 일본군은 절박했습니다. 이 처절한 공격을 받은 영국군은 36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그리고 고지를 포기하고 퇴각합니다. 그렇게 야마모토는 스크래기 고지를 공격한 지 무려 한 달 만에 간신히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영국군이 일부러 져준 겁니다. 이때 영국군은 야마모토 부대가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방어하면서 사상자를 내기보다는 그냥 물러난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는 느낌인 거죠. 야마모토는 막상 스크래기 고지를 점령했지만 더 이상 공격할 힘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병사들이 다 병에 걸려 있거나 배고파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영국군을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인팔 전투 직후 촬영된 스크래기 고지의 사진입니다. 고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민둥산 속에 일본군 장비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인도 버마 전역을 통틀어 가장 쓸쓸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평, 지독한 일본군. 6월이 되자 제15군 총사령관 무타구치조차 인팔 전투가 망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선에서 지휘를 하던 야마모토도 가망이 없다는 건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군은 보급이 없는 상태로 100일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병사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군 지휘부는 계속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중순에 일본군 별동대는 213연대 본부와 생존자 전원을 모아서 두 번째 공격을 가합니다. 이들은 랭올 마을을 지나서 비행장 주변 언덕에 도달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7월 초에 한 개 특공대를 보내서 비행장을 급습, 비행기 8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군 진짜 지독하지 않습니까? 사실 7월이 되면 일본군 태반이 이미 아사했습니다. 그 악독한 무타구치와 버마방면군 사령부조차 7월에는 작전 중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일선 부대는 계속 싸운 겁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부대는 이미 전력이 너무나 감소했습니다. 부대 주력은 팔렐 비행장 영국군 보급 거점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호전적인 야마모토조차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7월에 그는 방어태세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영국군의 반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지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인팔 전투가 시작하고 130일이 경과할 때까지도 철수하지 않는 끈질김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아사했습니다. 세 줄 요약. 영국군은 세난능선 고지대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야마모토 부대는 고지대의 영국군을 격파하고 팔렐 비행장을 점령하려고 했다. 하지만 곧 보급품이 바닥났고 예상외로 영국군이 강력해서 작전은 실패했다. 다음 편 예고. 인팔 전투 다음 편에 우리는 무타구치가 숨겨둔 비장의 히든카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팔 전투 초반부에 영국군은 전부 인팔 남쪽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타구치는 자신이 숨겨둔 제15사단과 31사단으로 인팔 북쪽을 공격합니다. 영국군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인팔 전투를 통틀어 가장 위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는 제15사단의 기습 공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